김건희 뭐 등등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이 정권은 그 모든 게 막 이슈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최혜병 사건 났을 때 윤석열이 경로에서 좀 모자란시키가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그냥 개입했나 보다 했잖아. 네. 나중에 그게 김건희랑 연관이 있겠구나 했잖아요. 근데 다 삼부토건. 네. 이제 김남국 의원 나와 계시니까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4번 해봤잖아요. 예산 심사를. 네. 그러면은 보통 한 600조 뭐 지금 현재 뭐 660, 670 이렇게 조 단위로 갑니다. 약 4억을 깎았어요. 1%도 안 돼요. 난리를 치는 이유를 봤더니 김건희 예산 깎인 문제가 가장 크더라. 물론 특활비 문제도 있지만 네.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뻔뻔한 게 뭐냐면은 최상목 저 자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보내는 자예요. 그렇죠. 책임자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대한민국 경제에 망친 주범 중에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추경호하고 최상목이 연속해서 대한민국 경제 망치고 있잖아요. 제가 경제수석일 때 중국 시장 끝났다고 했던 놈이 저놈이야. 아이고.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한 말이 야당은 청년 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 하면서 갑자기 프레임을 민주당이 민생예산 삭감했다 이렇게 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 거짓말을 그냥 갖다가. 근데 이제 한 670조 정도 되는 돈 중에서 한 4조 깎는데 깎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깎은 예산 보면 이게 이제 이 애정도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종편에서 나온 깎은 애 보니까 예비비 중에 우크라이나 ODA 그냥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돈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공의 지원 사업 뭐 특활비 KTV 운영 등 해서 4조 1천억 원 정도 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깎을 만한 게 깎인 거예요. 당연하죠. 예. 보세요. 그다음 거 한번 봐봐요. 지금 공공관리 그러니까 자금관리기금 이자 예산 세수가 펑크가 나니까 요거를 갖다 쓰면 안 되는 돈들 있죠. 네. 외평 기금 같은 외평채 것들 갖다 같은 써. 거, 예. 와 이자 비용만 5천억 막 이런 식입니다. 이자 비용만.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거를 막 너무 올려놨기 때문에 이걸 깎은 겁니다. 대놓고 지금 세수 펑크 난 것을 이런 데서 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액 중에서 삭감한 게 겨우 0.6%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깎은 게 항목이 없는 그냥 아무데나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예비비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걸 깎았다고 그래가지고 나라 살림을 못하겠다. 민생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우원식 의장이 통과시켰어야 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12월 10일 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세수 펑크를 기록한 금액이 56조. 그래서 이자 비용만 29조를 편성했는데 민주당이 5천억을 감액을 했어. 이게 민생과 무슨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 4조 1천억 중에 5천억을 저거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 도약계좌 예산 집행률 저게 뭐냐면은 지원 예산을 6,443억 원을 책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실제로 작년에 올해 집행한 게 2,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40%밖에 안 돼. 근데 너무 크게 만들어 놔서 그렇죠. 이거 삭감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청년들 끌어오는 거야 이제. 아까 그 최상목이가. 얘 보고 그리고 또 있어. 김건희 예산이죠. 김건희 예산. 마음투자 지원서. 이 사업이요. 예. 내년도에 김건희 예산만 508억. 상담 치료 말하는 거죠. 전국민 예. 마음투자 지원 사업 508억 책정했는데 삭감한 게 74억 원이에요. 근데 사업성 검토도 아예 안 끝나. 저거 예타 면제된 사업이거든요. 그 추진 근거가 불분명해서 508억 원 중에 74억 원 깎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얼마 안 깎았네. 김건희 예산 깎았다고 발끈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사실상 그게 불분명한 사업이잖아요. 그 제대로 된 검토도 안 됐고 액트지오 기억나시죠? 여러분 까먹었지만 그 미국의 달랑 사무실 집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무슨 용역 추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검토도 안 된 거. 네. 그거 깎았다고 밑에 야당은 대한민국이 부자 되는 게 싫은가 보죠.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시추 사업과 관련되어서 석유공사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게 사모펀드나 투자자들을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뭐 한 1,000억 만들겠다 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받겠다라고 이런 건데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어요. 사업성이 만약 그렇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부에서도 사실은 그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가져갔겠지만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빈약하고
또 그게 만약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재평가해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있으면은 막 투자자들이 달려들었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일단은 몇백억, 8억 원, 500억. 508억 원 이렇게 해버리면 갔다가 해버리면 날아가는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 삭감 관련한 아이디어가 대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삭감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징계를 못하고. 그 대표가 어제 한 말이 대구 가서 한 말이죠. 저게 지금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건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이다 이런 건데 쉽게 표현해서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 증빙도 못하는 돈은 증빙하면 줄게. 근데 내가 봤을 때 검찰이 특활비를 수사에 쓴 적이 없어 보입니다. 네. 한 건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서거기 처음 예. 없고. 명절에 씁니다. 명절. 이게 예전의 민주당하고 지금의 민주당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아주 결연한 제가 내부 의지를 들었어요, 의원님들이. 네. 과거에는 저렇게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막 파토내고 줄다리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31일 막판에 가가지고 본회의 연장해가지고 통과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의원들이 자기들 지역구 예산 공약 사업 챙기려고 막판에 가서 합의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의가 안 되면 결국에는 준예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겠다. 네. 그리고 의원들 공약 사업 올해는 못 챙겨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감액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대신 준예산으로 안 가고 수정안으로 통과시키겠다. 확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비비 간단히 말해서 그냥 전용하기 쉬운 거. 네. 그 예비비 4조 8천억을 책정을 했는데 주로 썼던 게 대통령실 이전 해외 순방에 순방. 썼단 말이에요. 순방이 2배가 늘었죠. 실제로 예. 그러면 대통령실 예산이 얼마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네. 4조 8천억을 대통령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요거 좀 반으로 깎은 거잖아요. 네. 현재. 네. 근데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에 준다고 한 돈이 3조 원입니다. 아 진짜. 그러면 이제 어제 대구가 가가지고 이런 거 써. 대구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이 없다 보니 난항을 겪고 있어. 그런 돈들 한 뭐 3조 원, 몇 조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쓰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에다 3조 주면 못 받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경제 그냥 주는 규모가 거지. 어디에 1인당 GDP가 뭐 2,000달러 경제 규모가 거의 하위인 국가인데 그건데 하위에다가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지금 완전히 역행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전쟁 중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불나방처럼 달겨드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3조를 또 뭐 연 1%의 저리에 30년 후에 갚겠다라고 해버리면 30년 뒤에 3조는 진짜 가치가 물가 상승률 그렇죠. 고려하면 거의 뭐 호공이 흩날려지는 내가 거잖아요. 봤을 때 우크라이나 그날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희 30년 전에 생각해봐요. 그래요. 네. 이번에 차관도 한 1억 한 2, 3천 되지. 네. 그 돈을 20년 빌려주고 5년도 연장할 수 있고 연이자 1%. 그런 돈 우리 좀 빌려줘. 그래요. 연 1%. 청년들 장학금이나 이런 데 좀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수가 쓸 돈이 없잖아. 내수가 정말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가지고 IMF보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어떤 돈 푸는 거에는 국민들한테는 인색하면서 밖에 나가서 인심 좋게 그냥 펑펑 쓰니까 그냥 천불이 나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유원식 의장 입장에서는 나는 공정의 이야기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네. 사실 어제가 법정 기한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기한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말을 지나버리면은 원한대로 안 돼요.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나 현명하다고 느끼는 거는 그러면 니들이 야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니들이 그럼 다시 안을 줘봐. 근데 자기들이 냈던 예산안은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1%도 안 되는 예산을 깎았다고 지랄하면서 민생 이야기를 거는데 사실 민생 예산 깎은 거 1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그러니까 예전의 민주당과 다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수정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기한이 정해진 상태로 정부의 예산안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합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야당이 내몰려 가지고 합의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준비한 수정안을 통과시켜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 뻔뻔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 그러니까 시정연설도 안 왔잖아요. 그 전전날 골프 치고 시정연설은 뭡니까? 와가지고 내가 내년도 예산 이런 데서 쓰고 싶어요라고 국회에 동의를 받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할 짓은 안 하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전혀 합의도 안 됐지만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야당이 제출하는 건 그건 또 싫다 그래. 지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국회를 위한 설득 작업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네. 그 밑에 있는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그런 행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맞습니다. 여당이고 정부면 네. 국회에 와서 좀 잘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의원실 문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안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난해에 그 학교 폭력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선생님들 매주 나오셔가지고 10만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학교 폭력 뭐 선생님들 막 구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 폭력에 대한 학폭 4법을 개정하는데 청와대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여당 그 교육위 위원장이며 야당 간사며 아예 만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국정 운영을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중요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아예 뭐 찾아오지도 않아요. 네. 국회를.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670조 중에 4조 정도 깎았는데 네. 그 6조 7천억이 돼야 1%잖아요. 깎았는데 난리를 치고 뭐 민생 이야기하고 국정 마비 이런 개소리 하는데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과 검찰 특활비 등이 포함돼 있다. 네. 근데요 이거 통과시키고요. 진짜로 필요해. 지금부터 필요해 그러면 추경하면 돼요. 아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런 식으로 여론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농담으로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원식 의장이 이걸 딜레이 시킨 이유는 너무 적게 깎았다. 더 깎아라. 한 10조쯤 깎았어야 되나? 그리고요 국가 예산 중에 상당수가 공무원들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월급 국가가 돌아가는데 그냥 고정된 경비가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은 그 정권만의 특수한 사업들이 있어. 근데 윤석열 표 사업은 없어요. 김건희 표 사업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김건희 관련한 뭐 마음치료 사업인가 뭔가 예산이 몇십억 깎이니까 더 발끈하는 게 아니냐. 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아마도 이제 그 예산안을 짰을 때 김건희 씨가 여기 좀 챙겨줘야 돼, 여기 챙겨줘야 돼, 여기 챙겨줘야 되고 하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깎으니까 이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닐까? 그리고 이런 거 있어. 됩니다. 우리는 의심 그렇게 하잖아. 우크라이나다 지원해주고 막 재건 사업하고 하는 건 또 삼부토건 그건 주가 조작. 그거는 진짜 주가 조작 수사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수사해야 됩니다. 삼부 체크. 삼부 체크하고 3부 체크. 골프 3부 아니고요. 개판인 거죠. 그 다음에 그 딱 일정 공개가 되기 전에 이틀 전에 한 17일부터인가 5월 17일부터인가가 거래량이 확 폭증하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그 정보를 알고 매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끈하는 느낌도 있어 제가. 아이씨 여러분 조용히. 3부 체크. 자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